존 버 윌리엄스, 월스트리트를 수학으로 정복한 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워렌 버핏도 벤저민 그레이엄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경외했던, 그러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남자. 월스트리트의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공식으로 투자의 본질을 꿰뚫어 본 천재. 그의 이름은 존 버 윌리엄스입니다. 1장 광란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 1900년 새로운 세기가 밝았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기가 도시를 밝히기 시작했고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시대, 코네티컷주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존 버 윌리엄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윌리엄스는 유난히 숫자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오려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언급하는 철도 회사 주식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왜 어떤 회사의 주식은 오르고 어떤 회사의 주식은 떨어지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주식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들아. 그건 시장이 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어린 윌리엄스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라니, 그건 너무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정확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집요한 호기심이 훗날 금융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윌리엄스는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원리로 환원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처음에는 수학과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오래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장 월스트리트로 향하다. 1923년 하버드를 졸업한 윌리엄스는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자동차, 전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부터 은퇴한 교사까지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증권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가 차트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월스트리트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였습니다. 투자는 카지노 도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소문이 돌면 주가가 올랐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어떤 과학적인 분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이건 투기야. 윌리엄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공식과 원리로 설명되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주식의 가치도 분명히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누구도 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3장 1929년 세상이 무너지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이날은 훗날 검은 목요일로 불리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전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퍼센트, 그 다음에는 10%, 그리고 20%. 거래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는 파산한 투자자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단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눈에 비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폭락하는 주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기업들의 공장이 불타버린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반토막이 났을까요? 바로 그 순간 윌리엄스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한 가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가는 가치가 아니다. 주가는 그저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한 숫자일 뿐이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올라갔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면 주가는 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가와 가치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가치란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윌리엄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장 다시 하버드로. 1932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윌리엄스는 모두가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2살의 나이에 다시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학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안정적인 월스트리트 경력을 버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다니. 하지만 윌리엄스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 것이다. 하버드의 교수들조차 그의 야심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경제학계에서 투자는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진지한 학자가 연구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백 권의 경제학 서적을 탐독했고 수천 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미래에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언젠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받게 될 모든 현금의 합으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1달러와 10년 후의 1달러는 같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돈은 현재의 돈보다 가치가 낮았습니다. 이 개념은 이미 경제학에서 시간 가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했습니다. 미래에 받게 될 모든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더하면 그것이 바로 주식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5장. 공식의 탄생. 수년간의 연구 끝에 윌리엄스는 마침내 그의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우아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미래 배당금의 현재 가치 합과 같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배당 할인 모형으로 알려진 공식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공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이 공식은 주식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더 이상 군중의 감정이나 시장의 변덕에 좌우되는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 공식은 투자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주식의 시장 가격이 본질적 가치보다 낮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본질적 가치보다 높다면 그것은 과대평가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 공식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배당금은 수십 년에 걸쳐 지급되므로 진정한 투자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더 시리 오브 인베스트먼트 밸류, 투자 가치 이론이었습니다. 6장 출판의 역경.
1937년 윌리엄스는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출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은 그의 원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가득 찬 투자 이론서라니 누가 그런 책을 사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은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출판사들의 일관된 반응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판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 마침내 1938년 더 시리 어브 인베스트먼트 밸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은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미적 분학과 통계학을 동원한 복잡한 수학적 증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학자들에게는 너무 실용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책이었습니다. 출간 직후 책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서점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리뷰도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론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그들은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7장 씨앗이 싹 트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윌리엄스의 책은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는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미 증권 분석이라는 저서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었지만 윌리엄스의 수학적 접근법에서 자신의 이론을 보완할 중요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레이엄은 학생들에게 윌리엄스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학생들 중에는 훗날 전설이 될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버핏은 윌리엄스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럽게만 보이던 주식 시장이 갑자기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주식이 그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버핏은 윌리엄스의 이론을 자신의 투자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을 때만 투자하는 원칙을 평생 고수했습니다. 이 원칙은 그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윌리엄스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책이 버핏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겸손하게 연구를 계속했으며 자신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장 현대금융의 초석. 윌리엄스의 배당할 모형은 현대금융 이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윌리엄스는 원래 배당금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후대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이를 확장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기업 분석가들은 DCF를 기업 가치 평가의 표준 도구로 사용합니다. M&A 거래에서 적정 인수 가격을 결정할 때,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모두 윌리엄스가 처음 제시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학계에서도 윌리엄스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의 연구는 해리 마코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 윌리엄 샤프의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 등 현대 금융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윌리엄스가 이러한 학문적 업적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때 윌리엄스는 이미 6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정작 노벨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너무 혁신적이어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정작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쯤이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윌리엄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9장 조용한 현자의 말년. 윌리엄스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조용히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돌아가 자신의 이론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말년의 윌리엄스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는 1989년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 대부분은 그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가치 평가 기법의 뿌리가 바로 이 조용한 학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난 해, 워렌 버핏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버핏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윌리엄스의 이론이 자신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윌리엄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론을 실천에 옮겨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된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학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10장 영원한 교훈. 존 버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단순함의 힘입니다. 윌리엄스의 이론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원리로 귀결됩니다. 자산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라는 것. 이 원리는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복잡함은 종종 이해 부족의 증거일 뿐입니다. 둘째, 인내의 가치입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이론이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판사의 거절, 학계의 무관심, 대중의 무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셋째,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192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윌리엄스만큼 총명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군중을 따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함께 흥분했고 주가가 떨어지면 함께 공포에 빠졌습니다. 윌리엄스만이 혼자 떨어져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넷째, 이론과 실천의 조화입니다. 윌리엄스는 순수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실제 투자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이론에 실용성과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이론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론입니다. 에필로그. 오늘날의 의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초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는 차트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차트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문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직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존 버 윌리엄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려는 그 주식, 그 회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현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의 투기꾼들이나 2021년의 밈주식 열풍에 휩쓸린 사람들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가치를 모른 채 가격만 쫓는 것. 윌리엄스가 거의 100년 전에 경고했던 그 오류를 인간은 세대를 넘어 반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공포에 사로잡히는 대신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폭등할 때 탐욕에 휩쓸리는 대신 과대평가된 자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 버 윌리엄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조용한 학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월스트리트를 수학으로 정복하려 했던 몽상가.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모든 현명한 투자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순간 여러분은 존 버 윌리엄스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